안녕하세요. 식품학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식품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이번 주부터 8주에 거쳐서 식품학 개론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기출문제 분석과 단원별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우선 목차를 먼저 봐주시면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봐주시면 일단 챕터는 식품 속의 수분서부터 해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일단 챕터별로 출제 경향이나 출제 비중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문제풀이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약간 지난 과거의 기출문제까지 총 망라해서 단원별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 중에 이제 연구사 문제들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사 문제는 일단 보건연구사 문제가 꽤 들어있는데요. 연구사 문제는 7급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일단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문제와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단연간 시험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치러 보니까 문제들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9급 문제, 7급 문제가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9급 문제에서 약간 좀 심화된 그런 타입의 문제들이 7급 연구사 문제들로 나오고 있고 경계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수분 챕터인데요. 수분 챕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씩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수분은 일단 물의 구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출력을 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출력을 하는 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두 페이지로 지금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문명이 무조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제가 간추려 가지고 서머리북처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게 챕터를 거듭해 가면서 한 장짜리도 있을 거고 두 장짜리도 있을 거고 탄수화물 파트는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 잘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시험장에 들고 가셔서 서머리북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문제풀이를 할 적에도 이론서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 서머리 프린트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 보충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보충자료, 문제풀이 보충자료, 프린트물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같이 봐가면서 풀 겁니다. 일단 수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랑 그 다음에 자유수 결합수,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그 다음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거기에 1영역, 2영역, 3영역 이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분 파트의 문제를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보시면 이런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탄수화물 파트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11월 달에 연구사 문제 시험에서는 탄수화물이 3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탄수화물하고 지질, 단백질, 이 수분까지 해서 이 4챕터에서 거의 한 10문제, 9문제, 10문제가 거의 한 50%에 가까운 출제 비중을 보였어요. 그 외에 이제 무기질, 비타민, 효소, 그 다음에 갈변, 그 다음에 맛, 냄새, 색깔 이쪽, 그 다음에 유독 성분과 기능성 식품까지 해서 각 챕터에서 골고루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연구사 시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품위생직 시험에서 식품화학 과목이 들어있는 시험에서는 다 이런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식품화학은 이론 파트를 우리 함께 이제 12주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어 있으시겠지만, 일단 문제를 푸실 적에 답만 외우고 문제와 답 이렇게 보는 그런 그 공부 방법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을 숙지를 하고 문제에 관련 있는 이론을 하나하나, 보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틀어내고 꽈서내고 내지는 반대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다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뭐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이렇게 저렇게 꽈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집을 이제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AW에 대해서 계산 문제, 정의 문제, 옳은 거, 틀린 거, 이 다방면으로 이제 바꿔서 내기 때문에 각 문항의 선택지들, 그 보기들에 관련한 이론들을 다 숙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예습을 좀 하시고 문제풀이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풀이를 저와 함께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진도를 나가니까 쫓아가면서 다 표시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일단 전주에, 하루 전날이나 뭐 전주라도 다음 주에 진도 나갈, 내일 진도 나갈 부분의 문제들 먼저 한번 선행으로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가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예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론 수업할 적에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따로의 예습 없이 복습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문제풀이만큼은 먼저 문제를 한번 훑어보시기라도 하고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문제를 푸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리 한번은 훑어봐야 되겠다, 미리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다 표시를 해놓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몰랐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을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수업이 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8주에 걸쳐서 최근 문제부터 그 다음에 좋은 문제들, 그 다음에 각종 기출 문제들을 쫙 정리해서 요 단원별 문제풀이를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 수업이 또 4주간 진행이 될 거예요. 12회차의 모의고사 문제지가 쫙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이 아니고 시험지처럼 받아가지고 함께 모의고사를 먼저 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저와 함께 문제와 해설과 답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푸시기에 앞서서 일단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오늘 받으신 핸드아웃을 프린트 보충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한 번만 살짝 훑어보고 문제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물의 구조가 나오고, 물론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서머리 한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아주 새로운 내용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꼭 반드시 시험장에 가기 전에는 이 부분은 내가 알고 가야 된다, 들고 가서라도 쉬는 시간 또는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만 아주 초절정, 간단, 컴팩트하게 줄여놨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훑어보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구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의 구조 모형, 그 분자 모형을 제가 그림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물 분자와 산소 원자와 분자란다.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고 있는 결합 각도, 그 다음에 결합 길이, 이 수치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문제를 푸시면 이 수치들 각도와 그 다음에 거리까지 몇 나노미터인지 이것까지 출제가 되었구나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박스에 정리된 게 이론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연구사 문제에 이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박스로 집어넣어서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었는데, 공식을 잠깐 보시면 유전상수라는
개념이 하나가 뜩 공식의 분모에 들어있어요. 이 유전상수 값을 가지고 이게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보기를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해리는 분리, 뭐 용해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화학에서 이제 해리라고 부르는 건데, 수용액 중에서 분리가 된다거나 녹아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해리여서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일단 처음 보는 단어일 수가 있어서, 이 해리 에너지는 수용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으면, 염화나트륨이 있으면 얘가 수용액 중에서 Na 플러스 이온하고 염소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요걸 이제 이온화되었다 또는 분리되었다, 해리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요 해리되는데 드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여서, 그 공식에 보시면 E1, E2는 그 공식에 나와 있다시피 요 양전하와 음전하, 걔네들의 전하량을 뜻하는 거고, 분모에 들어있는 유전상수, 분모에 유전상수가 들어있잖아요. 유전상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 물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R1, R2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염소하고 소듐하고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이 각각의, 얘가 나트륨이고 얘가 염소면은 각각의 원자의 반지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더해가지고 제곱한 게 분모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 내지는 그 공식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식에서 이 유전상수 값이 클 때 또는 작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리 에너지가 변하냐, 요 정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 유전상수가 분모에 들어있잖아요.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전상수 값이 크다면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은 결국 해리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유전상수 값이 작다면 분모의 값이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해리 에너지는 반대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유전상수 첨봤지, 식품화학에서 거의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거의 뭐 화학이나 화학공학 쪽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구사 문제에서 이런 생소한 용어들을, 생소하다 싶은 잘 다루지 않는 용어들을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실 그게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뭐 구급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적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문항을 잘 읽어보고, 공식을 대충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유전상수 값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값이 크다면 해리 에너지는 반대로 작아지는 거구나. 해리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분리되는데, 해리되는데 드는 에너지가 적게 소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해리가 잘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유전상수 값이 작다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엔 해리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요. 해리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뭐냐면 수용액 중에서 그 분자가 해리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은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살살살 머릿속에 잘 따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박스 안에 문장으로 조리 있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 설명 들으시고 박스 안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2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수분의 형태, 자유수와 결합수, 프리워터, 바운드워터, 각각의 특징,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식품 중에 있는 수분 함량, 그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데 수분 활성도 AW라고 하는 개념을 쓰잖아요. 워터 액티비티. 이거는 뭐지? 자유수의 활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결합수는 분자 간의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미생물도 사용할 수가 없고 얼거나 잘 끓거나 뭐 증발하거나 이러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식품 중에 있는 수분 활성도를 보는 건 이건 자유수를 보는 거다. 그리고 식품 중에 있는 자유수가 결국에는 가공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식품 산업이라든지 소화 내지는 대사 이쪽에 가장 중요한 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자유수구나. 그리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자유수이기 때문에 저장, 보관, 보존을 위해서는 미생물을 차단을 하거나 미생물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분 활성도가 뜻하는 자유수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감을 잡고 하나씩 읽어보시고,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문제를 이제 바로 푸실 텐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AW의 범위는 1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 수분 활성도가 1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식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작거나 같음이 아니라 작고 0보다는 무조건 크고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수분 활성도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간단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다른 선택지들, 틀린 선택지들이 막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기들 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온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 이게 이제 수분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요 파트죠. 그래서 한 장 더 뒤를 보시면,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수분 활성도와 수분 함량의 그래프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이고, 항상 뭐죠? 흡습 곡선보다 탈습 곡선이, 보시면 흡습과 탈습 곡선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역 S자, 늘어진 S자 형태라고 해서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하는데, 이 시그모이드 커브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늘어진 S자 모양의 이제 형태를 갖는 그래프는 무조건 다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합니다. 공학 쪽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공 쪽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 있어서 1영역과 2영역과 3영역의 차이, 그 구분을 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서, 그래프 밑에 보시면은 A영역, B영역, C영역, 1영역, 2영역, 3영역, A, B, C 뭐 어떻게 표현돼도 상관없습니다. 1영역은 단분자층 영역, 단분자막 형성, 그 다음에 결합수 형태, 여기는 준결합수, 여기는 자유수 형태. 미생물들은 여기서부터 생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파트들, 그 다음에 지질의 산패라든지, 지질의 산패는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효도적 갈변 반응, 마이알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차이들, 항상 비례로 나가는 그래프들은 효소 활성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래프들은 항상 시험에 나와서 유지의 산패가 가장 억제되는 영역은 이 영역의 0.3에서 0.4, 그리고 1영역 안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늘어갈수록 억제가 되는 그런, 요거를 딱 나눠가지고 1영역 안에서는 지질의 산패는 수분 활성도가 많아질수록 억제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최저점을 찍고서는 그 다음서부터 수분 활성도가 커질수록 산패가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니까 이런 파트들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이 1번 문제가 바로 11월 2일 날 있었던 연구사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의 문제를 1번으로 집어넣어놨는데, 보시면 식품 중에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 중에 있는 수분에 대한 설명. 자, 1번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 식품의 지방산화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방금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래프가 후지지만 일단은 이론서에서도 여러 번 봤던 그런 그래프니까, 이 지방산화의 곡선은 일단
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비례 그래프는 X축이 증가할수록 Y축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직선형인데, 선형을 그리는 건데, 얘는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계속 증가한다가 아니라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1번 보기가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번 수분 활성도가 증가하면 비효소적 갈변 반응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 또 나왔죠.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래프는 요 그래프였어요. 요거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비효소적 갈변 반응도 마찬가지로 선형으로 비례 그래프가 아니라 증가했다가 정점을 찍고서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여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제가 지금 조금 좀 과장되게 그렸는데, 복잡하니까 다시 1영역이 있고 2영역이 있고 3영역입니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보통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정점을 찍고 많이 꺾이지는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요게 이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마이야르 반응을 뜻하는 거죠. 보통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가장, 제가 그래프를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얘가 요 정도 되고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0.8 정도 되고, 요 부분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가장 촉진되는 요 파트가 0.6에서 0.7 사이입니다.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 맞지만 정점을 찍고서는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 2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수분 활성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용질의 경우 물에 녹을 수 있는 것만을 고려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 자유수 함량, 자유수의 활성도인 수분 활성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3번 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럼 4번 보기가 어떻게 됐는지, 미생물 성장이나 가수 분해 등의 화학 반응과 관계되는 수분은 전체 수분 함량이 아니라 자유수 함량이죠. 그래서 4번 보기도 거기가 틀렸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빠르게 훅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지방의 산패, 그 다음에 갈변 반응, 이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1번과 2번의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딱딱딱 지우고 나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